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흔들릴 때마다 걸었습니다. 부제로는요, 굽이지고 흔들리는 인생길에서 마음 근육을 키우는 법. 저자 박대영, 출판사 이세. 표지에 정호승 시인님의 추천사가 적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여행이고 여행은 길이다. 그는 길을 걸으며 인간을 이해하고 인생을 사랑한다. 행여 인생의 여행길에서 방황과 절망에 주저앉아 우는 이가 있다면 이 책을 권한다. 북풍이 부는 혹한의 길이 어머니와 같은 봄길이 될 것이다.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글도 읽어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영 작가의 신간 흔들릴 때마다 걸었습니다는 의연하게 걷다가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하는 걷기의 사유들을 18종의 고전, 문학책과 함께 담아냈다. 고전은 생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철학의 기초 체력을 길러준다. 이 책은 조금씩 천천히 마음의 양식으로 소화하면서 느리게 읽어야 한다. 제가 오늘 읽어봐 드리고자 하는 파트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이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내용과 함께 작가님의 통찰들이 담긴 파트를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을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한다. 머리로 쌓은 지식이 가슴에 생각으로 담기기까지의 여정이 그렇게나 멀고도 어렵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머리로 한다고 믿지만 생각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하는 것이라는 통찰이기도 하다. 신영복은 그의 책 담론에서 생각은 가슴으로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용기라고 했다.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애정과 공감이라는 말이다. 지식이 가슴으로 와서 생각이 되었거든 그 다음에는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여정이다. 우리가 발로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실천하라는 말이다. 실천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삶의 진실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길을 걷다 보면 안다는 것의 무상함을 깨달을 때가 덜어 있다. 그 안다는 것이 삶의 경험 속에서 체화된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어느 책에선가 본 또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 주워들은 어설픈 지식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 알미 무엇라고 그토록 목소리 높여 떠들었는지 새삼 부끄러워진다. 안타까운 점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쉽사리 깨닫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조르바는 산전수전 다 겪은 60대의 중늙은이로 책 나부랭이나 끌어안고 머리를 싸매는 그의 고용인 괄호 열고 조르바는 고용인을 두목이라고 부른다. 괄호 닫고 이자 소설 속 화자인 젊은 그를 비웃는다. 책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살아가는데 그리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두목,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부디 화는 내지 마시오. 당신 책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불이나 확 싸질러 버리시오. 그러고 나면 누가 압니까? 당신이 바보를 면할지. 실상 조르바가 지적하는 것은 책 자체라기보다는 책 안의 텍스트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글자를 신봉하는 소위 책 깨나 읽었다는 사람들의 경직성이다. 두루 책을 읽되 책 밖으로 나아가는 사고의 전환과 용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구에 얽매여 삶 속에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덜 떨어진 행동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몇 권의 책이 전부인 양 아는 채 하는 어리석음도 마찬가지다. 조르바에게 책이란 자유와 열정을 제한하는 물건일 뿐이다.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계산하게 만드는 물건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계산하는 곳에는 열정과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조르바의 생각이다. 고개를 들고 바다를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여자를 봐야 할 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따지거나 무언가를 한 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목을 매는 이해와 이익의 공간에 자유와 열정은 들어설 틈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또 진지하고 무거우면서도 정작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 책이라는 놈은 그저 머리 아프게 하는 쓸모없는 물건일 뿐이다. 그러니 불을 싸지르는 것이 100번 지당한 일이다. 일례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으면서도 우물쭈물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조르바는 천불이 난다. 어떻게 저리도 어리석단 말인가. 또 얼마나 어이없고 불성사나운 짓거리인가 말이다. 마음 가는 대로 손 내밀어 위로하고 위로받고 행복하면 될 것을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먹물들의 행위가 너무나 가소롭고 짜증스럽기 때문이다. 삶의 진실은 또 행복은 머리가 아닌 가슴 속에서 움트는 것임에도 그걸 모르고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으니 조르바의 눈에는 그것이 미치도록 안타까운 것이다. 자유와 열정을 사랑하는 조르바는 소설 속 인물이면서도 실존 인물이다. 소설 속 화자이자 작가인 주인공은 조르바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목말라 하던 삶의 방식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구가하는 삶에 눈을 뜬다. 그래서 글이 쓰인 조르바는 소설이면서도 한편의 성장기이기도 하다. 그가 조르바를 통해 배운 것은 열정과 자유, 그리고 행복한 삶이다. 자유, 욕심내지 않는 것. 물길을 따라 무심히 걷다가 이곳, 저 물가에서 물장구나 치면서 마냥 머물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긴다. 제 속을 훤히 드러내는 강물의 천진함이 자꾸만 손을 잡아 끄는 탓이다. 꼬임에 넘어가 물가에 우두커니 앉아 바라보는 산들이며 강인 듯 계곡인지 경계조차 모호한 물길을 바라보노라면 조르바가 그랬듯 이 모든 풍경이 기적처럼 느껴진다.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얼굴을 내미느뇨 감탄이 절로 난다.
만사가 그대에게는 기적으로 온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나무와 바다와 돌과 새를 보고도 그는 놀란다. 그는 소리친다. 이 기적은 도대체 무엇이지요? 이 신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무, 바다, 돌, 그리고 새의 신비는?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가 그랬듯 세상 구비구비마다 기적이 숨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기적을 기적이라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청맹가리 같은 어리석음이 기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건만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순간 이 풍경을 허투루 여긴 게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기적이 그렇듯 삶의 행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르바에게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일할 땐 일하고 키스할 땐 키스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사는 방식이다. 그 최선의 순간에 그의 열정이 샘솟는다. 그가 결혼할 목적으로 모은 돈을 몽땅 털어 산 산투르, 괄호 열고 줄이 100개라는 이란의 전통 현악기, 괄호 닫고를 연주할 때도 그렇다. 연주할 때면 산투르 외에 어느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그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열정을 쏟아부을 때 그는 자유롭다. 또 어쩌면 자유롭기 때문에 열정이 솟아났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에게 자유는 인간과 동격이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얽매이지 않는 방법은 욕심내지 않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 욕심내지 않으니 비굴할 이유가 없고 단순하게 사니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니 행복하지 않을 이유야 당연히 없다. 산다는 게 곧 말썽이요.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삶이요.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는 학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했지만 60평생을 만고풍상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노하우가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관조와 배려, 그리고 원시적인 배짱이었다. 그래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주파나를 튕기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하려고 뜸을 들일 때 조르바는 숫자 놀이는 그만두고 저울은 부숴버리고 이익이나 따지는 구멍가게는 문을 닫아버리라고 일갈한다. 가슴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말이다. 결과를 애써 예측하려 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라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이다. 핏기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인간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는 진공 속의 공허한 언어 같은 책 나부랭이에서 벗어나 심장이 펄떡이는 대지 위를 걸으며 살아있는 인간과 더불어 살라는 충고이기도 하다. 머리로 사는 삶의 무의미함과 건조함. 그리스인 조르바가 살아가는 목적은 다름 아닌 쾌락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삶의 세파에 깎이고 무너졌던 가여운 여인들에게 조르바는 마지막 구원자임을 기꺼이 자처하는 사람이었다. 조르바에게 여자는 그가 한없이 기쁘게 해주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그래서 그는 가여운 여인을 보면 참지 못한다. 물론 소설이 나온 지 70년이 되어가는지라 그의 연애 방식이나 말투는 고전적이고 지금에 와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마초적인 부분도 덜어 있지만 진정성만큼은 갑이다. 두목과 마을의 과부가 서로 끌리면서도 진전이 없자 두목을 채근하는 조르바의 성화는 나름 진지하다. 웃지 말아요, 두목. 여자가 혼자 잔다면 그건 우리 남정네들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가 한 짓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서로 얘기했다시피 하느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자를 혼자 있게 한 그 죄만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말은 투박하지만 내가 외롭지 않아야 하고 또 상대를 외롭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그의 지로는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사랑마저도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거래의 대상이 되고만 오늘날이지만 그래도 사랑은 심장의 뜨거운 속삭임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는 조르바의 당부는 순정적이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러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록 더덥다 할지라도 그나마 영원성을 지니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삶의 노정에서 나날의 걱정으로 길을 잃을 때 구원의 문은 우리 스스로 열어젖혀야 한다. 우리를 대신해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삶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조르바는 묻는다. 머리로 사는 삶의 무의미함과 건조함이 조르바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가슴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머리로? 웃기는 소리 말라고 조르바는 다그친다.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조르바에게 삶은 자유 그 자체다. 마음이, 가슴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관념의 벽을 허물고 도덕의 담장을 뛰어넘을 때 그곳에 조르바의 자유가 있다. 열정 안에 스스로를 남김없이 던져 넣을 수 있을 때, 운명에게 제 자신을 순순히 맡길 수 있을 때라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 멀리 승부역이 보인다. 이제는 기차를 타고 분천역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른 기차는 보는 것만으로도 정겹다. 역시나 기차는 무궁화호가 제맛이다. KTX를 타는 맛하고는 또 다르다. 지나는 풍경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속도 차이도 있을 것이다. 분천역이 지척이라 그 길지 않은 시간마저도 잘디 잘게 쪼개 촌음을 아껴보고 싶은 마음과 어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어찌 같을 것인가.
느리지만 빠르게 산과 산 사이 강물의 위를 기차가 달린다. 창밖으로 지나온 길들이 뒷걸음질을 치며 아는 체를 한다. 저 길을 걸어왔구나. 저 강과 저 계곡을 지나 승부역으로 갔구나. 뒤늦은 복귀가 요란하다. 덜어는 감탄사라는 추임새까지 보태지니 시끄러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 이것이 자유였던 것을. 일상의 자잘한 걱정 근심일랑 내려놓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멈춤과 쉼이 필요할 때 떠날 수 있다는 것. 떠날 수 있으면 자유다. 그리고 떠남은 열정이다. 그래서 가끔은 호모 루덴스 괄호 열고 유희하는 인간 괄호 닫고가 정답이다. 유희를 모르는 인간이 어찌 행복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노는 방법이야 천차만별이겠으나 이유 불문 놀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굴레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이제는 좀 놀아도 될 듯 싶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자유다. 조르바가 성화를 내던 조바심의 줄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쉽지 않다면 조르바를 통해 사고의 도약을 이루었다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직접 쓴 묘비명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흔들릴 때마다 걸었습니다. 박대영 작가님의 책은 여기까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리스인 조르바 책을 읽고 정말 감명 깊었고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감명과 배움이 있었거든요. 방금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 세 줄을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진짜 명언이다. 정말 가슴 깊이 새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티엔콩 북카페를 이용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